지금 어제 설명했던 내용 부분이 오늘 최종적으로 이쪽 구역에서 이쪽 구역이 뭐죠 현재? 과일 증기예요. 다 증기만 있는 쪽이죠? 네. 맞죠? 네. 과일 증기 구역에서는 엔탈피가 늘어나면서 압력이 떨어지면은 온도가 어쩐다? 똑같다. 온도가 똑같다. 그랬죠? 네. 왜 선이 이렇게 밑으로 향해 있는데 이 지점들이 다 온도가 똑같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방금 전 시간에 그림을 그렸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림을 그렸을 때 설명했을 때 그 상태가 뭐냐면은 다 과열 증기의 상태예요. 알겠죠? 네. 최소한 건포화 등기 이상이 된 상태. 건포화 등기보다 더 어때요? 뜨거워진 상태. 벗어난 상태예요. 근데 이쪽은 지금 액체죠, 다.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액체이고. 이쪽에서는 액체가 뭘로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기체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고 있는 지점은 한번 끓기 시작하면 100% 다 기체가 될 때까지, 액체가 한 방울도 안 남을 때까지 온도는 어떤다고? 똑같다. 그리고 압력은 어떤다고? 똑같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대신에 온도는 똑같은데 무엇은 늘어나고 있죠? 열은 계속 들어가고 있죠? 엔탈피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온도는 어쩐다? 똑같다. 압력도 어쩐다? 똑같다. 압력이 똑같았어요. 만약에 압력이 올라가 버리면 온도도 같이 이제 어때? 더 끓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상승하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 액체에서는 이 압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액체 상태에 있을 때는 위에 표면에서 세게 누르든 약하게 누르든 그 액체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순간은 물 같은 경우는 1도씩 올리려면 1kcal씩 들어가요. 위에 물 표면에서 2기압, 3기압으로 누르고 있어도 계속 1도 올릴 때는 1kcal씩 들어가요. 위에 누르고 있는 압력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시합니다. 뭔만 관계가 있냐? 불을 뗐던 엔탈피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탈피가 많이 흡수된 만큼 온도가 어때요?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거꾸로 뒤집으면 엔탈피 자체가 같다면 온도도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 아무리 압력이 센 상태, 또 떨어진 거, 더 약한 거, 더 약한 거, 더 약한 거, 더 약한 거, 아무리 압력이 달라더라도 뭐가 같다면? 엔탈피가 같다면 온도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엔탈피가 적으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선이 끄어진 것하고 이쪽으로 선이 끄어진 것하고는 달라요. 이쪽이 더 고온이고 이쪽이 더 뭐예요? 저온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엔탈피가 더 어때요? 줄어드는 거예요. 액체 상태에서는 이쪽으로 가면은 어때요?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완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그래프가 돼요. P 압력, H 엔탈피, 등원선을 한번 겹쳐서 해보자는 거죠. 요것은 이제 구역 나누기예요. 알았죠? 네. 구역 나누는 거 이렇게 된 등원선이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된 등원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세 가지만 그려보자. 어차피 온도가 같은 점을 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 이거 1번, 2번, 3번. 온도가 어차피 같아요. 이 지점 다 온도가 어때요? 같아요. 제가 색깔로 표시한 거.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표시한 거. 이 지점들은 다 온도가 어때요? 같아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온도가 다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 색깔별로 표시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위쪽에 있는 것과 이 아래쪽에 있는 것. 액체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엔탈피 값이 다르죠?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쵸? 네. 이쪽 선에 걸린 것이 엔탈피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중간 엔탈피가 제일 적죠? 그러니까 온도로 치면 이쪽이 고온이고 그렇죠? 네. 이쪽으로 갈수록 뭐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저온이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같은 의미로 고온에서 출발했으니까 이 위쪽이 고온이 되고 밑쪽이 뭐예요? 저온이 되겠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쪽이가 있는 게 고온이 되고 밑에 쪽이 뭐예요? 저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이걸 살짝 응용을 해서 제가 기호만 썼다고 해서 혼동하지 마세요. H 엔탈피입니다. 네. P는 압력입니다. 이렇게 영역을 표시했는데 냉동기의 상태를 4대 장치,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4대 장치의 상태를 딱 찍어서 MRI 사진 찍듯이 표시를 한다. 그랬죠? 네. 그게 몰리엘 선도, 냉동 선도라고 했는데 그림을 보통 이렇게 그려요. 화살표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냉동기 속에 들어있는 흘러다니는 유체, 냉매가 이 순서로 순환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압축기로 해석을 해요. 알겠죠? 네. 위쪽에 있는 것은 뭘로? 응축기예요. 제일 왼쪽 수직으로 된 것은 팽창밸브. 밑에 쪽에 수평으로 된 것은 증발기예요. 그러면 등원선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이 각각의 꺾어진 이게 딱딱 이 모서리 지점은 입구 출구를 가리킵니다. 입구 출구. 예, 그래서 칠판 좀 보세요. 이 지점은 응축기 제일 끝부분이기도 하지만 팽창밸브의 뭐예요? 입구 쪽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은 팽창밸브로 통과하는 마지막 출구 지점이기도 하고 증발기의 입구 지점이기도 해요. 이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지점은 증발기 출구이면서 압축기의 입구 쪽이에요. 빨아들인 쪽이에요. 이 지점은 압축기 출구이면서 응축기로 들어가는 입구 지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증발기 한번 보죠. 온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이 습진기 구역에서는 수평으로 가고 있으면 온도는 어때요? 일정하죠? 네. 온도 일정하죠? 네. 온도 안 변하죠? 네. 압력은 어때요? 압력. 압력도 안 변하죠? 예.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데 뭐가 변하고 있죠? 엔탈피가 늘어나고. 이게 무슨 의미냐? 온도도 안 변하고 압력도 그대로 일정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열을 계속 열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주변에서 열을 어쩐다?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빨아들이고 있으면서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제가 말하는 상태 동태 친구 아니에요. 상태 호, 에, 기 세 가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는 어떻게 변하느냐? 입구에 들어올 때는 일부 조금 가스가 플래시 가스가 들어오긴 했지만 대다수의 액체가 점점 증발을 해서 범프와 등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선에 걸리면은 의미가 뭐예요? 오른쪽 선에 걸리면 범프와 등기. 아시겠죠? 그럼 압축기로 들어갈 때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범프와 등기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맞죠? 그럼 압축기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엔탈피가 어때요? 엔탈피가 다시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압력은 어때요? 올라가죠? 근데 온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저온, 중온 계속해서 뭐로? 온도도 결국에는 온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압축기 속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도 올라가고 엔탈피가 늘어나. 근데 희한하게 이게 늘어나는 엔탈피는 무슨 형태로 들어가는 에너지예요? 일 형태로 들어가는 에너지. 뭔 말인지 알겠죠? 증발기에서 빨아들이는 에너지는 무슨 형태로 빨아들이고 있어요? 늘어나는 에너지는 열 형태로. 알겠죠? 안 그러면은 1까지 포함한 에너지가 아니면은 응축기에서 버리는 열이 설명이 안 돼요. 응축기는 밑에서 열로 들어든 일로 들어든 어떻든 간에 다 한 가지로 환산을 해 바꿔. 뭘로? 열로 싹 바꿔가지고 한꺼번에 싹 뱉어내요. 싹 버려서 원상복귀가 돼야지 처음 상태로 돌아와. 안 그러면 뱉어내지 못하면은 원상복귀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좀 어제 지저분한 식으로 표현을 드렸는데 밥 먹고 국 먹고 반찬 먹었는데 쌀 때 밥만 싸고 국하고 반찬 안 싸면 뱃속에 계속 쌓이는 거 아닙니까? 못 먹잖아요. 그렇죠? 네, 괜찮아요. 이런 소리 듣고 인상 막 쓰고 이게 이제 막 이 좋아요. 이게 왜 기억에 남으니까. 그러니까 다 배편해야 돼요. 개운하게. 원상복귀 완전히 처음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처음하고 똑같이 빨아들이고 똑같이 순환하고 계속 뱉어내고 똑같이 빨아들이고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다음 행창별부터 한번 보죠. 이 숨겨진 뜻이에요. 이걸 해석하면은 장치 내에서 미세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가 전부 다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말이죠. 팽창밸브 입구고 이게 팽창밸브 중간쯤이고 팽창밸브 출구예요. 네. 그럼 팽창밸브를 통과하면은요 원도가 무작정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입구에서 중간쯤 갈 때까지는 뭐예요? 액체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온도가 똑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온도가 똑같아요. 안 변해. 그러다가 중간 넘어가면서부터 팍팍팍 떨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지점 도달했는데 계속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도 등원선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에서 이 등원선을 걸치고 그 다음에 밑에 등원선 계속 등원선이 밑으로 향해요. 밑으로 향하는데 그것을 옆으로 보면 뭔 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저온 쪽으로 내려가는 등원선에 걸쳐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내려갈 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수평선, 등원선이 점점점 낮아지면서 온도가 떨어져요. 알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이걸 모세관 같으면은 모세관을 길게 할수록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예. 이걸 모세관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길게 할수록 온도가 많이 떨어져.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압력을 이처럼 심하게 떨치려면 모세관을 길게 해도 되지만 틈새를 아주 좁게 하는 거예요. 좁게 하면 할수록 속도가 그냥 엄청 빨라지고 속도가 무지 빨라지는 만큼 뭐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압력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압력이 많이 떨어질수록 밑으로 많이 떨어질수록 같이 뭐가 떨어지느냐? 압력이 많이 떨어질수록 쭉 내려올수록 온도가 떨어져. 온도가 같이 떨어져요. 이 지점 통과하면서부터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장단점이 있죠. 압력을 많이 떨어뜨리려고 온도를 많이 떨어뜨리려고 틈새를 계속 좁게 하면 나중에 딱 막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냉매가 통과하는 양은 사실상 점점 줄어들어요. 너무나 닫아버리면 너무나 틈새를 작게 해버리면 그러겠죠. 예. 그렇다고 증발기 자체로 냉매가 조금씩밖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온도가 차다 그래도 조금밖에 안 들어와. 그러면 주변에 열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매를 많이 넣어야 되겠는데 냉매를 많이 흐르게 하려면 구멍을 열어야겠는데 좀 밸런스가 안 맞죠? 네. 거기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냉동기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늘 장치마다 밸런스가 안 맞으면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그래프는 냉매 1kg당의 변화 순환이 되면서 일어나는 변화 1kg당으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1kg당 pH 선도는 냉매 1kg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1kg이 아니고 냉동기 속에 냉매 1kg만 들어있는 건 아닐 거예요. 용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틀려요? 네. 냉동기에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냉동기 그러면 용량이 무엇이냐? 용량. 냉동기 기계 자체가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거죠. 네.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기계 자체가 냉동기이기 때문에 냉동기의 용량에 따르면 열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느냐가 용량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처음에 기초 물리할 때 힘, 일, 동력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기계의 용량을 표시할 때는 동력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네. 동력의 개념은 일 나누기 시간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굳이 일 나누기 시간으로 쓰는 기계의 용량은 직접 기계가 일을 하는 거, 움직이는 거, 힘 쓰는 거, 모터 같은 종류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일 나누기 시간으로 동력을 표시해요. 네. 알겠죠? 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열에 관련된 거. 일과 열은 어차피 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열 나누기 시간도 동력 단위가 되는데 열 나누기 시간으로 표시하는 것은 열기계 종류는 이렇게 동력을 표시한다. 그랬죠? 네. 열에 관련된 기계가 뭐냐? 열을 빨아들이거나 열을 뱉어내거나 공급하거나 하는 종류죠. 한마디로 말해서 냉동기나 보일러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냉동기나 보일러는 용량을 표시할 때 열 나누기 시간을 표시한다. 그러면 보일러 입장은 뭐냐? 열을 얼마나 잘 공급하냐라는 걸로 초점을 맞춰서 용량을 표시하는 반면에 냉동기는 뭐예요? 열을 얼마나 잘 빨아들이느냐, 흡수하느냐, 제거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표시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냉동기 용량은 주변에 열을 흡수하는데 1시간 동안 흡수할 수 있는 열량으로 용량을 표시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단위 모양이 킬로칼로리 열량이죠. 기준 1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표시가 킬로칼로리 per hour라고 하는 냉동기 용량 표시 기본적인 표시 방법입니다. 이게 보일러도 똑같다. 보일러는 단지 공급해주고 제공해주는 쪽으로 의미를 해석하지만 냉동기에서 이렇게 써지는 것은 이만큼의 열량을 어쩐다? 없애버릴 수가 있다. 제거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자세한 용량 표시 방법이 냉동 용량이 단순하게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1시간 동안에 3320kcal를 흡수하면 또 별도로 불러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냉동톤이라고 하고 또 제빙톤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각각 어떻게 세부적으로 정해있는가는 설명을 쭉 자세히 들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주변에 열을 흡수하는 것이 누가 흡수가 있느냐? 냉동기가 보면은 상하대 장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냉동 장치에 물론 냉동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지만 기계적인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프레셔가 붙어있는 압축기가 붙어있는 방식 중에서 말하는 겁니다. 상하대 장치는 여기 나와 있는 압축기 뭐예요?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이 4대 장치를 말해요. 이 네 가지 장치 중에서 주변에 열을 흡수하는 장치가 뭐예요? 주변에 열을 흡수하는 장치. 이 네 가지 장치 중에서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중에서 엔탈피가 늘어나면서 자기가 열을 막 머금으면서 빨아들이면서 하는 게 뭔 장치예요? 증발기죠. 증발기죠? 압축기는 열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거 어제 무지하게 압축기 불 때는 장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열 빨아들이는 장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압축기에서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죠. 힘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 에너지까지 포함한 에너지 개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엔탈피를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압축기 자체를 불 때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열에 관련된 것은 증발기하고 뭐만 있어요? 응축기 쪽만 있어요. 증발기는 빨아들이고 응축기는 어쩐다고? 뱉어내요. 뱉어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증기가, 기체가 열을 뱉어내면 자기가 지닐 열을 막 뱉어내면 뭐가 돼요? 액체가 되죠? F하고 응축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죠? 뉘앙스가 다르다고 그랬죠? 아직도 이제 F라고 그러면 안 돼요. 증기가 지닌 열을 스스로 자연적으로 열을 버리면서 액체로 서서히 변하면 뭐라고 그런다고? 응축이라는 용어를 쓴다. 알겠죠? 응축이라는 용어를 써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제 F하고 응축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응축은 어떤 걸 말해요? 자연적인 걸 말한다. 어떤 자연적인 것이냐?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 열을 자기가 스스로 버리면서 방출하면서 서서히 변하는 것을 응축이라고 불러요. 이것만이에요. 열을 서서히 방출해요. 그러면 어떤 인위적인 것, 다른 것을 조작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런데 액파는 뭐예요? 압력을 막 급상승해서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눌러주면서 그리고 뭐예요? 어떤 방법 쓴다? 냉각,
차갑게 식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기체가 뭘로 돼요? 급격히 냉각되면서 뭐가 돼요? 부피가 줄면서 액체로 변해요. 그런 것을 액화라고 해요. 소위가스를 급격히 어때요? 컴프레셔를 막 강제로 눌러가면서 냉각장치를 막 통과를 하면은 액화, 소위가스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기를 액체로 만들어도 공기 응축 안 하고 공기 액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액화하고 응축하고 좀 다른데 이걸 한번 보시죠. 응축기 입구하고 응축기 출구를 보면 뭐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 압력이 똑같아. 그러니까 압력은 계속 그냥 똑같아. 압력은 변하지 않아요. 압력은 변하지 않는데 뭐가 줄고 있냐 하면은 엔탈피가 줄어요. 맞죠? 예. 그냥 압력은 그대로 건들지 않아요. 예, 응축기 들어와있으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건들지 않아요. 더 이상 건들지 않아. 근데 뭐가 자꾸 줄고 있냐? 엔탈피가 줄었다는 말은 내가 지닌 에너지가 줄었다는 말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쩐다? 계속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 뱉어내고 있으니까 점점 배가 어때요? 고프겠죠? 예. 빈속이 되겠죠? 예. 빈속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팽창벽으로 한번 싹 아, 지나면 차디 차게 돼. 이제 막 먹어. 어디에서 먹어요? 증발기에서 먹는 거예요. 증발기. 알겠죠? 예. 들어가서 증발기 다시 열량을 먹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응축이란 말을 써요. 압력은 건들지 않고 그대로인데 엔탈피를 자연적으로 계속 열량을 버리면서 기체가 뭘로 변해요? 다 액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축. 그리고 그렇게 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기계라는 말을 붙여서 응축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창한 장치는 아니고 간단한 관이에요. 관 속에 냉매가 통과하면서 열을 버리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나요? 예. 자, 냉동기는 이처럼 4대 장치 중요한 장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열을 빨아들이는 것은 뭐가 하고 있다? 증발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냉동기의 용량이다 그러면은 바로 이 증발기가 중요한데 바로 이게 증발기의 용량이다 그 말하고도 같아요. 증발기가 열을 얼마나 빨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냉동기의 용량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흡수할 수 있는 열량 이랬는데 열량이 1시간 동안 몇 킬로칼로리를 빨아들인다 이렇게 했는데 열량 구하는 식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죠. 양, 비, 온. 두 번째로는 면적, 전달률, 온도차.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양, 비, 온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냉동기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면 양이 아니고 냉동기 속에 뭔가 들어서 뭐 돌아다니는데 그 냉동기 속에 들어있는 거시기 그 양. 냉동기 속에 들어서 순환하는 거. 계속 이거 순환하는 게 뭐냐? 냉매가 순환하죠? 예. 냉매 순환하는 양. 1시간 동안에. 알겠죠? 그 다음에 비온도 다 냉매에 관련된 것이에요. 알겠죠? 네. 근데 비온 곱해진 것이 엔탈피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비열하고 온도하고 곱해버리면 엔탈피 개념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엔탈피가 얼마나 늘었느냐? 그러면은 바로 양에다가 엔탈피 차이, 비온 곱해진 것이 엔탈피 차이라고 그랬으니까 양에다 엔탈피 차이 바로 곱하면 개념이 냉동기 용량이 나와요. 아시겠죠? 네. 자, 필기하시고 세부적인 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필기해보세요.